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1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고요. 윤 대통령이 방금 전에 재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론 앞에 나섰는데요.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한 최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잃으신 최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병의 순직에 대한 이야기, 사망에 대한 부분은 진실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건데 특별검사 추천을 민주당 쪽에서만 하는 것, 참여하는 것은 이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상권 분립이란 걸 어긋난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에 저개발 국가 빼고 의미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멕시코 정도. 이런 국가들 중에 가장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미국은 예산 편성권도 의회에 있어요. 그다음에 한미 FTA 같은 걸 해도 정부가 협상을 해오면 대한민국 국회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예스냐 노냐만 하고 미국 의회는 이걸 다시 협상하라 혹은 조항을 고쳐서 다시 협상을 주문할 수 있고, 그래서 권한 자체가 미국 의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대한민국을 일컫고 있는데, 예. 이 대통령제 하에서 잘못된 행정부의 잘못된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을 입법부에서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삼권 분립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해병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상의 규명도 이 규명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발동을 하고 입법권을 발동을 해서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은 상권 분립 취지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고전적인 취지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지, 이것이 삼권 분립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뭐 내각제 국가나 이런 데에서 주장을 해도 사실은 안 어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또 한 총리께서 특검 추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내용상의 문제를 삼았는데요. 예.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대통령은 추천한 사람 중에 2인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특검을 누구로 올려라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 합의로 보통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특검법을 의결해 왔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입니다. 그러나 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힘 쪽이 추천한 검사를, 또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올렸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이 2명 중에 1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누구를 올릴 것인가를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런 사례들도 드리킹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인 올린 이제 사례가 되겠고 전례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명을 하는 요 권한밖에 없는 거지.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인사를 했느냐, 여당 추천 인사를 했느냐 하나씩 섞어라 이런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이 제도의 내용을 그야말로 비튼 그런 이제 총리의 말씀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예.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를 좀 보고 나서 특검을 좀 해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과거의 사례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으로 간 사례도 있고요. 수사 중인데 특검으로 간 사례도 있고요. 수사를 하고 났는데 특검으로 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수사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것도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어디에도 조항 근거가 없는 것을 어거지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참고로 해당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것은 74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첫 번째, 헌법에 위배되느냐 다른 법률에 배치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국익을 해치느냐. 최상병 사건이 이 진상규명하는 게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재정상의 이유로 시행이 어려울 때 돈이 천문학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국가재정상 어렵다. 그럴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헌법 74조 1항의 규정 어디에도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야 특검 추천을 과거의 전례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는데 왜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하는 이런 법을 올렸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수사 중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사법 절차를 침해하는 거다. 근데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헌법 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예. 다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갖고 지금 비틀고 있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등 야당,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야당이 거의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이번 논평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최상병 특검 거부권의 행사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무덤이 될 것이다.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탄핵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의 무게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부권 행사를 지금까지 10번을 했거든요. 임기 절반도 지금 안 됐는데 절반 정도 됐는데 절반도 안 됐는데 10번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의 헌법 조항을 어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대통령은 안보의 수장 아니에요? 국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그런데 장병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상관의 턱없는 지시에 의해서 그야말로 수색 작전을 하다가 아무런 장비와 조치도 없이 하다가 그것도 이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단장한테 이런 수색이 무리하다는 것을 계속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젊은 병사가 그야말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 진상이 비틀려졌고 수사 외압까지 간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정한 헌법 74조 위항이라는 헌법 위반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안보의 수장으로서
장병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장의 부당한 지시를 오히려 은폐 축소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은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는 이런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는 행사하는 거고 여기에 바로 탄핵을 추진하거나 이러는 것은 우선 이제 국민들의 이제 눈높이, 국민들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탄핵은 저는 야당이 탄핵을 처음부터 이 추진하고 모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탄핵을 추진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입법부로서 또 탄핵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선도적으로 또 한 걸음 앞서서 국민들이 탄핵 내지는 하야를 아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야당이 이런 것을 사유로 논리적으로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뭐 그러지도 않을 것이지만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좀 정치적인 기준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 탄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명히 그런 용어를 꺼내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건 분명히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아니,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 이전에도 총선 이전에도 대통령 탄핵 혹은 대통령 퇴진 요구들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에 의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적으로 퇴진하라,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탄핵 사유다. 혹은 퇴진 집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웅변했던 그런 적이 총선 전에도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정당이 당론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개별 국회의원, 개별 구성원들의 주의 주장이 그것도 소수의 주의 주장이 당론으로 일반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야당들이 탄핵을 추진한다 혹은 추진할 그런 태세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